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요즘 인문학이 막 대유행이에요. 이제 끝물인지 뭐 지금 한창 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인문학을 하는 사람, 인문학자를 자처하는 입장으로서 볼 땐 대단히 불안합니다. 솔직히. 왜 불안한지를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 텐데. 인문학이 재밌으세요? 안 재밌죠? 그죠? 뭐 관심도 없었고 그러다 갑자기 인문학이 막 떴어요. 뭐 여기저기 교육기관, 뭐 지자체, 도서관, 뭐 심지어 기업까지 인문학 강좌들이 진짜 마구마구 생겨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한 게 거의 다 대부분이 프로그램 쇼핑하는 방식이에요. 쫙 나열되어 있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듣습니다. 이제 삶이 바뀌나요? 그렇게 들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샤워링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 쇼핑이 어느 정도 끝났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면 하나의 주제를 놓고 예를 들어서 6강, 8강 정도가 지속적인 방식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은 전체적인 조망, 뭐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 다양한 각도에서 이 문제를 좀 고찰할 필요가 있고요. 자, 이제 그렇다면 인문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온 전체 모든 것을 다 다시 짚어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인문학은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질문할 줄 모르고 그냥 수능하는데 창조가 어디 있어요? 파괴하지 않으면 창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아직 적응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쪽에. 모든 방식이 그래요. 이걸 깨는 방법은 뭐냐면 질문하는 거예요. 왜? 질문하는 사람에게만 그 질문에 해당하는 만큼의 해법이 보여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까칠해야 되느냐면요. 흔히 이래요. 뭐라고 막 비판하면 니들은 비판만 하지 대안이 없잖아.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비판이 최고의 대안입니다. 비판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건 누구예요?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액션을 취해야 되는 그게 대안입니다. 그런데 그걸 비판했으면 고맙다고 그래야지 거기 대안까지 달래요? 물론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인문학은 이러한 근원적인 반성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칫하면 어정쩡한 교양, 어떤 지적인 허위라고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지적인 만족, 그 정도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럼 인문학은 제가 아까 모두에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딱 보면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무거나 이렇게 느낌을 말씀해 보십시오. 낱말도 좋고요. 뭐 김홍도도 있을 거고요. 뭐 씨름도도 있을 거고요. 미술을 하신 분은 구도, 구성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보실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건 잘 새겨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쪽 사람들이 양반이에요. 사람 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이기고 싶단 말이에요. 나 돈도 있고요. 힘도 있어요. 그래서 이만기 교수를 트레이너로 데리고 왔어요. 천하장사 이만기를 아니면 강호동을 데리고 와서 기술 전수를 받아요. 그리고 겨울에 제주도에 가서 전지훈련까지 했어요. 완벽하게 전수했어요. 딱 붙어보니까 덩치는 좋지만 씨름은 힘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술도 있잖아요. 해보니까 이건 뭐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기시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이게 인문학적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매우 중요한
어떤 함축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심리적으로 이기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훈련까지 했는데 돈 들여서. 그래서 져야 됩니다. 극적으로 져줘야 돼요. 왜 그러냐? 단오예요, 이날이. 음력 5월 5일 단오. 단오는 뭐냐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이제 농번기입니다. 농사 누가 져요? 지들이 져요? 이 사람들이 져요? 이기면 기분 좋아요? 이날 하루 기분 좋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일은요, 망쳐요. 시합이에요. 그럼 뭔가 걸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고을 사또가 소 한 마리 걸어줘요? 안 그래요. 그렇게 공금 안 써요. 누가 걸어요? 이 사람들이 내는 거예요. 돼지 한 마리라도요. 그죠? 그럼 지가 내고 지가 따가면 기분 좋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효율과 속도로 따지면 그게 이길 수 있을지 몰라요. 바보짓이죠. 져줘야 되는 거예요. 져줘야. 그래야 이 사람들이 기분 좋게 사기도 오르고 그날 아주 질펀하게 잔치해서 에너지 비축해서 그 다음 날부터 열심히 일하게 돼서 소출이 늘어나면 같이 잘 사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아까 어떤 함축이 있다라고 했는데 공생하지 않으면 21세기는 공멸합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탐욕에 다 엎어졌어요. 21세기는 공생하는 법을 찾아야 돼. 자본주의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의 효율과 인격성, 이건 어디에서 과연 찾을 거냐, 이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협동조합인지 뭔지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그림이 바로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우리한테 주어지고 이게 의제가 됐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착한 소비를 할 것인가, 이것도 이미 인문적 실천이고 성찰입니다. 그렇게 삶이 변해야, 인문학이 비로소 우리의 삶을 바꿔준다. 또 하나, 쪼개진 지식, 효율을 따지고 속도를 따질 때는요, 다른 지식 보면 헷갈려요. 뭐 인생 어쩌고 그것도 빼고, 그건 당연히 빠지는 거고요. 모두 빠져. 그러냐면 내가 지금 물리학하면 물리학만 들어 다른 거 들어오는 걸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21세기는 어떠냐? 이게 뒤섞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때요? 그 프레임을 못 벗어납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밖에서 깨주려고 해도 안에서 깨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면 변화가 없는 겁니다. 삶의 질과 삶의 부피가 동시에 증대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어디를 선택하게 되느냐면 속도와 효율을 다시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는 사람다운 삶, 주체가 되는 삶, 더불어 사는 삶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실제로 효율도 떨어집니다. 인문학은 지금 21세기 패스트 무빙에서 퍼스트 무빙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에 사실은 매우 중요한 등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인식이 가장 기본적으로 밑에 깔린 상태에서 하나하나 넓혀가시면 분명히 어느 순간에 훨씬 더 나은 사회, 근데 나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함께 연대하고 같이 고민하고 행동하는 때가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강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